네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그 성격으로 본다 그러면 결국 이제 사랑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건데 사랑은 베품에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상주의자에 대한 부분이고 조화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행복이라든가 감성 이게 이제 다 긍정적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. 근데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럴 수만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은 약간 방종을 하거나 또 그 다음에 뭐 애정을 믿기로 뭐 협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협박이라는 의미보다 애정이 너무 많다 보면 사람이 그 상대방한테 많이 베풀다 보면 느끼하게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유부단해질 수가 있고 또 책임 못 질 거 사랑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무책임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나는 세상 사람 모두 다 사랑하겠다 그러면 무책임해지는 겁니다. 실질적으로.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사랑, 이상주의고 행복 이러면 활동력이 좋을까요? 안 좋을까요? 활동을 잘 할까요? 안 할까요? 생각만? 그럴 것 같아요? 느낌에? 원래 사랑이 많으면요, 이렇게 행동력이 좋습니다.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이. 그래, 사랑을 한다는 거를 어떻게 뭐 말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. 뭔가 몸으로 보여줘야 되기도 하고, 베풀어 주기도 해야 되고. 한마디에서 또 사랑한다는 것이 에너지가 강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성공하려고 할 때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야지 성공을 하지. 뭐 그냥 무조건적으로 성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봐서 이 6번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활동적이고 활발하고 그러면서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베푸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건데 이 베푸는 것도 있죠.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내가 싫은데 자꾸 베풀어주면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할머니들이 있잖아. 야 먹어봐 계속 그러시는 분 있잖아. 아니 됐어요 이래도 그래도 또 뭐 먹어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6번의 성격인 사람이 은근히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올리실 때 그런 분들 근데 어찌 보면 굉장히 사람이 평화롭기도 하고 또 조화롭기도 하고 조화를 하는 건데 이 조화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는요 긍정으로 얘기하면 늘 이 주변 환경을 조화롭게 꾸미려고 한다라는 건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 조화를 깨려고 하는 사람 싫어한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뭐 좀 이렇게 좀 잘못 만져놓고 이렇게 허틀어 놓으면 상대방은 그게 좀 싫으니까 또 그걸 바꿔놓는다 이런 얘기죠. 그게 그거 잘못되면 그런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. 또 거꾸로. 그러니까 항상 모든 성격은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? 하모니, 조화를 가지려고 한다. 사랑이라고 하는 강한 에너지가 있다. 행복해지고 싶다. 이런 말들인 거죠. 근데 우리들이 행복해지는 게 그게 뭐가 나쁜 거예요? 그러는데 이게 행복해지려고 한다는 거에는 항상 그 아픔이 따르게 돼 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사람을 가만 안 둬요. 이렇게 변화를 주려고 한다. 이런 얘기지. 그래서 그게 잘못되면 이제 불안정해지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쪽이 된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성격은 아셨겠죠? 자, 인물적인 성격에 대한 특성이 이제 나타났고요.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뭐 베푸는 사람,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, 나를 리드하려고 하는 사람, 과거의 것들도 다 기억하고 어떻게 한다? 그 사람에게 베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. 이런 성격들이 여기 이제 대변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. 배경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, 뭐, 다 괜찮은데 저기 지팡이 검 6만 조금 위험한 물결 속에 있어서 환경적인 부분이 여기가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결국 사업적인 측면으로 간다면 능력적인 부분으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6번이라는 카드는 능력이 좀 잉여상물이 있다, 나눠줄 게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. 그리고 이제 배경적인 측면에서 이제 다 좋은데 검 카드만 좀 어렵지. 그래서 이 카드 그대로 얘기한다면 사업적인 측면에서 지팡이 내가 리드한다, 뭔가 발전시킨다, 그리고 주변 사람을 끌고 가니까 어떻게 지금 환경이 사업이 잘 되고 있다, 아주 그리고 또 열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돼서 사업적인 측면이 좋지만 또 여기 이제 단합이 안 되는 성향이 좀 있다 이런 얘기죠. 내가 끌고 가려고 하다 보면 뒤에서 궁시렁
궁시렁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만 잘 정리하면 어떻게 한다? 사업은 잘 된다.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컵카드 또한 이거는 이제 과거로부터 계속 잘 이끌어왔다 이 소리잖아요. 그러니까 사업적인 측면에서 과거로부터 잘 이끌어서 되는데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배경도 좋고 이러니까 사업적인 측면은 잘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런 사업은 주로 뭘로 해석하냐면 이렇게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. 가내 수공업 같은 거 아니면 뭐 적은 회사에 보면 대대로 해왔던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때는 특히나 더 잘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, 정신적인 부분이 좀 연령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거기서 갖는 약간 낭만적이고 이런 것 때문에 갖는 좀 어려움이 있긴 있어요. 근데 물려받은 거라든가 간에 이 작은 업체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잘 되는 경우 있다. 그 다음에 이제 검6 같은 카드는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위험한 상태에 좀 빠져 있다. 과거부터 지금 끌어오긴 끌어왔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서 있는데, 그렇다고 해서 당장 검이 빠져가지고 물속에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험은 있어도 그래도 가기는 가겠다 하지만 불안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래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끌고 갈 정도는 되지만 되게 위험한 상태인 거는 분명하다. 그 다음에 이제 펜타클 같은 경우는 어떤 카드냐면 기본적으로 베푸는 카드니까 내가 여유 자금이 있다,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된다. 그러니까 남을 도와줄 만한 여유가 있으니까 사업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이런 측면에는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그 좋은 풍부함도 있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직장적인 측면에서 지팡이 카드는 어떨까요? 직장적인 측면에서 지팡이 카드는 어때? 부서수도 있고 내가 이끌어야 되는 성질도 있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잘난 척 좀 하는 거예요. 잘난 척하고 그 다음에 내가 중심인 척하고 이렇게 밀고 가는데,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주변에서 약간 화합이 안 되고 너는 네 길 가고 나는 나의 길 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래도 능력은 있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주변을 리드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직장에는 큰 문제가 없고, 다만 구설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심만 하면 된다. 너무 잘난 척만 하지 마라. 그러면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잘 된다, 뭐 승진도 가능하다,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. 이게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잖아요. 어쨌거나 그 남보단 더 높은 위치에 있다. 그런 거죠. 남들은 걸어가는데 나는 말 타고 간다. 그러면 그만한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다.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불평불만은 있을 수 있다. 이렇게 되는 거고, 컵 카드 같은 경우에 직장은 어떠나요? 나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끌어왔고, 그리고 이제 추억도 있고, 그러니까 이런 데는 오래된 곳을 이제 유지하면서 간다.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? 직장 생활을 뭐 17년 했다. 뭐, 근데 거기서 한 군데서만 했다든가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해주는데,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떤 성향이 있느냐면, 그렇게 오래 한 사람들은요, 약간 직장행을 놀이터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. 약간 추억의 장소 같은. 그래서 이제 엉뚱하게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내가 너무 마음을 놓고 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거나 컵카드 같은 경우에 직장 생활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되는 거고, 검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꽂힌 배를 타고 가니까 불안불안하고, 그리고 이제 왠지 떠나고 싶은 감정이 있는 거죠. 이 움직임의 카드이기도 하고, 그래서 직장적인 측면에서 검카드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, 어려운 상태, 그리고 여기 떠나고 싶은, 그러니까 직장 다니기 싫은 상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. 펜타클 6는 어떻게 볼까요? 우리가? 좋은 건 같은데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, 일단은 이제 이런 상황이
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내가 딴 사람들한테 베풀 정도의 능력이 있는 거고, 그 베푸는 거 과정 속에 이제 뭐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능력이 좋고 남한테 잘해도 욕먹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. 왜? 공정하게 안 베푸면 왜 쟤만 주고 나는 안 줘,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. 그래서 능력은 있어서 직장 내에 나름대로 잘 이렇게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건데, 오히려 능력이 너무 좋다 보면 또 기대하는 바들이 남들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카드는 오히려 능력이 좋아서 또 문제인 거예요. 그렇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잘 된다. 그래서 어디 가면 직장 내에 인기도 있고 나를 바라보는 부하들도 있고 좋다,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되는 건데, 그런데 문제는 뭐냐? 공평하게 해라. 오히려 공평하지 못하게 하면 주고 욕먹는다. 그런 거 있죠. 에? 우리가 주고도 욕먹어. 응? 남들은 저기 뭐야 안 줬는데도 이게 칭찬을 받는데, 이런 카드는 그래서 아주 애매모호한 카드인데, 그러나 객관적으로 다시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당신의 능력이 아름답다,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. 그러니까 직장 내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. 직장 생활 해보면 그렇잖아. 꼭 잘하는 사람이 그 부서에 4-5명을 먹여 살려요. 그게 직장입니다.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다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나눠 먹는 걸 줄 알고 있지만, 직장 가서 보시면 꼭 그 중에 잘하는 몇 사람이 나머지 사람을 다 먹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들러리 쓰는 거예요, 사실은.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쨌거나 진급은 빨리 하잖아요. 같은 동기도 마찬가지예요. 영업이나 이런 거 해보면 느끼지만, 그 전체적인 부서의 목표를 동료의 몇몇 사람이 다 하고 나머지들은 그거에 그냥 들러리 조금씩 십시일반 도와가지고 만들어간다, 이런 얘기지.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그런 건데, 그런데 그러는 다 보면 어떻게 하면 오만심이 생겨서 자기 멋대로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벌어지니까 그런 것만 조심한다면 된다,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카드가 굉장히 어려운 카드예요. 보기보다는 직장생활 내에서 뭐 베푸니까 좋다만 이렇게 되는데 상황이 안 떠오르잖아, 여러분들이. 근데 이거는 직장의 속성을 모르면 그것의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야. 이 사람의 위치가 어떤 거지. 근데 직장이 그래요. 아마 잘 관찰해 보면 아시겠지만, 직장 10명 있으면 한두 명 그 사람이 상사여야 더 좋겠지만, 근데 그 사람들 빨리 진급을 하지만 결국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 목표는 그 사람이 거의 반 이상을 한다,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런 상황인 거예요, 이 상황 자체가. 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애인이 있을 때, 그 다음에 봅시다. 애인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를 본다 그러면, 우리가 여기 이제 지팡이 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 애인이 있다.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? 그렇죠. 활동적이고 상대방을 데리고 이게 잘 이끌어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재미있다, 즐겁다,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도 이제 그래도 약간의 불만은 있죠. 왜냐하면 편파가 좀 있잖아. 자기만 말 타고 난 걸어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우리가 어찌 생각해 보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연애하다 보면 치사한 구석이 있어요. 그게.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자잘한 불만은 있어도 어떻게 하나 잘 리드하고 이끌어가니까 좋다,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렇게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컵 카드 같은 경우에 애인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 연애 기간이 길면서도 연애 기간이 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대방의 선물도 하고 이렇게 주는 상태니까 굉장히 아주 서로가 긴밀하게 단단하게 잘 돼 있는 상태이죠. 이런 연애는 오래 가죠. 오래 가죠. 그러니까 원래 사회에서 만난 거는 잠시 이렇게 막 뜨거워지긴 해도 못 가는 수가 있는데,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래 가는데, 그런 게 저런 카드를 이제 그렇게 오래 간다라고만 해석하지 말고, 예를 들어서 만나는 사람이 옛날에 동창 때부터 해서 만났다. 물론 그동안에 안 만났는데 갑자기 만나서 갑자기 연애 심의했는데 알고 보니까 국민학교 동창이었다든가, 아니면은 뭐 옛날 그 회사의 동료였다든가,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상황의 특수한 경우를 이런 카드가 나타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연애 좋네요, 괜찮게 되는데 그 연애가 어떤 연애다? 그래도 알고 지내던 사람.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어떻게 하면 동료 다니면서 친구처럼 지냈어. 아니면 뭐 그냥 동료로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, 우리 연애할까? 이렇게 변할 때도 이 카드가 나와요.
그런 그 상황을 이해하시겠죠. 오랫동안 막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옛날에는 그냥 알고만 지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연애해볼까 이랬을 때 이런 카드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굉장히 낭만적이고 순수하고 또 어린애 같은 뭐 이런 연애다라고도 해석을 해야 돼. 무조건 이 카드를 오랫동안 사귀어서 뭐 질리시겠네요 이런 건 아니고 그 만난 사람이 그런 속성을 지녔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마음 주기가 편하다.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거고. 또 그러니까 또 그 권태도 빨리 올 수도 있다.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해야 돼요. 그거는 이제 상담하다 보면 나와요. 근데 그거를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상담이 되지. 무조건 이제 이 카드 나오면 좋다. 오랫동안 사귀었으니까 뭐 큰 문제 없다. 그러니까 계속 잘 갈 거다. 이렇게 하면 안 된다. 이런 얘기입니다.